안녕하세요.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치매 쪽을 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치매 결과가 아주 저희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독소가 치매의 핵심 원인이라는 건 저희가 이미 연구기관하고 해서 그걸 밝혔었는데, 이번에 당독소를 투여하는데 장하고 뇌하고의 장애, 치매에서 장애 역할이 어떤지 를 저희가 알고 싶어 가지고 실험했는데, 지금 1차 결과에서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핵심이 장이다. 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고치느냐가 우울증과 치매와 이런 뉴로 디지즈를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핵심이다 라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이거는 또 저희가 논문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독소는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연구 그룹의 박사과정이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당독소를 가지고 암하고 당독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지금 이제 작성한 걸 제가 리뷰를 하냐고 가서 이제 심사를 이제 들어가서 봤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당독소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퇴행성, 대사성, 캔서까지 이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이거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당독소를 좀 더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독소가 암을 유발한다, 당독소가 모든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암이 발생한, 특히 암종별로 많이 있거든요. 유방암도 있고 난소암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암이 있는데, 이미 스터디 된 거 보면 당독소와 암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의 암에서는 당독소가 특히 더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이를 촉진하고 면역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야채 채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암 환자들이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먹는 게 지금 암 환자들이 식사를 할 때 정말 간과하는 게 있어요. 힘드니까, 이거 극복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잘 먹었다는데 그 잘 먹은 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 누가 그거를, 그 에너지를 다 갖다 쓰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 잘 먹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잘 먹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최소한의 정말 초근 목표라고 했죠. 제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언제까지? 항암제 투여받을 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면역이 올라가야 되고 조혈 기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조혈 기능 올리겠다고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먹어가지고 항암제 투여 한 주 늦어진다고 문제 생길 게 얼마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유 사이클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잘 맞으면서도 시기가 잘 돼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이 잘 먹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당류, 탄수화물은, 그 다음에 단백질, 이거는 무조건 최소로 해야 된다 라는 걸 기본 전제로, 무조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좋은 지방 같은 거를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쓰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아주 그냥 단편적인 거지만, 혈당, 포도당이 높으면 암이 종양의 특성을
더 빨리 발현하고 만들어낸다. S1은 이제 정상세포고요. T4-2는 조양세포죠. 조양세포. 근데 보시면 혈당이 0일 때, 포도당이 0.175, 1.75, 5.5, 17.5일 때 보면 요걸 기준으로 요 0.175가 밑에까지는 조양세포나 정상세포나 조양세포가 세포의 모양이 똑같아요. 모폴로지가. 그러니까 암의 특성이 이때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1.75가 되고 5.5가 되고 17.5가 되면 종양의 특성들이 암세포에서 나타나죠. 당연히 정상세포에서는 높아도 안 나타나죠. 돌연변이가 되고 종양화된 세포는 포도당에 의해서 암의 특성들이 드라마틱하게 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당이 제가 왜 자꾸 낮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암세포, 항암세포 다 죽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살아나려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낮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못 살죠. 그냥 항암제, 방사선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다. 이 부분은 암 환자분들이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독소 원인 물질, 그 중에서 특히 이 메치글라역사라는 것이 가장 빌런이다. 얘가 암 발생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얘가 어디에 맞냐? 암 환자분들은 이 식품들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꿀, 그 중에서도 마누카 꿀. 마누카 꿀은 이 메치글라역살에 최고 많아요. 음식 중에서 최고 많다. 우리가 마누카 꿀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 항균 효과 있고 항염증 효과 있고 막 이러는데 암 환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면 안 된다. 과당이 많은 설탕, 음료, 과일, 특히 당도 높은 과일들은 절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튀기고 굽고 볶음 요리, 이게 다 뭐예요?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요리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장내 유해세균, 대장균, 프로테온 미라빌리스, 시겔라 더 많아요. 수많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더 밝힐 건데 이런 그 유해세균들이 결국에는 당독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게 되면 암 환자 중에서 봤더니 분명 검사를 했더니 특정한 유해균이 많이 있더라. 근데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는 어떤 특정한 유해균들이 많이 파퓰레이션 돼 있고 췌장암에는 어떤 특정한 병원성 균들이 장내에 많이 있더라. 그러면 그 균만 제대로 제어를 해도 암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치글라역사는 증식성 암에서 면역 회피 및 항암제 내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식성 암은 메치글라역살 이 당독소 생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증식성 암에서는 당독소가 많고 암이 안 자란다. 그러면 당독소가 MGO가 안 생겨요. 그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증식성 암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증식되지 않는 암들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보면 비증식성 암에서는 당독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이 증식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당독소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돌연변이가 상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항암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이게 아주 이 논문 진짜 네이처 이뮤놀로지입니다. 2020년도에 나온 건데 이 논문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하는 거냐 면역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면역 높이는 제품들을 먹고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정말 이 면역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엘로이드 드라이브드 서프레서 셀 MDSC라고 하는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메치글라역살 당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T세포에 얘를 전달을 시켜줘 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암세포가 앞에 있는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면역세포가 그걸 잡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냐? 그거 하는 게 당독소라는 거예요. 당독소. 그러니까 면역항암제 먹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는데 아니면 항암제 치료를 한동안에 면역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NK가 중요하다서 막 이런 걸 쓰는데 식이, 혈당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은 저는 항암제든 뭐를 하든가 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맞는데 반드시 식이요법은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차가 뭐냐? 포도당이에요. 혈당. 포도당이고 두 번째는 포도당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뭐가 다 쓸까요? 우리 몸에 근육 뽑아다 씁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메치글라역살은 사실은 케이라스 온코진 액티베이터다. 제가 사실 논문 심사한 게 이쪽이에요. 봤더니 메치글라역살이 특히 케이라스의 뮤탄트, 케이라스 온코진에 뮤테이션 된 거. 뮤테이션 된 거의 키가 누구냐? 메치글라역살이 결국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핵심 인자다. 그래서 케이라스 온코진의 액티베이터다. 이거 직장암 같은 거, 폐암이든가 뭐 여러 암에 케이라스 온코진이 관여하는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미 셀 레포트에 메치글라역살이 케이라스 유래의 그 직장암을 치료하는데 세투시맵이라고 하는 EGFR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기량제죠. 세투시맵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내성이 생긴 원인이 봤더니 메치글라역살이라고는 당독소더라. 얘가 많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EGFR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항암제의 내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메치글라역살을 없앴더니 다시 세투시맵이라고 하는 EGFR 리셉터 기량제에 대해서 민감도가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항암 치료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MGO를 낮추니까 암세포를 항암 치료 효과가 좋아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면역 항암제 투여했는데 당독소가 높으면, 메치글라역살이 높으면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치글라역살을 없애는 스카벤저를 쓰거나 MGO가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과당, 혈당이죠. 포도당.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결과들이 속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쪽에 지금 연구위원들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도 아주 피부로 많이 느끼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식이 프로그램을 잘 하시면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암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그냥 항암제나 이런 데만 의존하다가 정말 결국에서는 낭패 보실 수 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시기가 암 환자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기전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도 없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